여러분들의 작은 강점을 제대로 살려서 합격시키는 강점 면접 전문 조스플라잇 하나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대한항공 합격 트렌드라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어저께 바로 대한항공 2024년도 3차 면접 최종 합격생 발표가 있었거든요. 조스가 5명의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와, 네, 저희가 소수 정예로 사실은 수강생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반에 정원이 4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반이 한 4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5명 정도 합격하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승 2명이 최종 합격생이 있습니다. 아시아나도 직전에 남자가 최종 5명이에요. 거기서 1명이 저희 조스라서 지금 조스 수강생 분 중에 남승 분들이 4분인데 거기서 2명이 바로 대한항공을 합격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게 대한항공이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쳐진 통합항공사가 합병이 됐고 그럼 어떻게 좀 달라질까? 면접관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회사는 어떻게 변할까? 이게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합격생 베이스 그리고 업계에 그래도 최장수 12년 승무원분들과 함께 있었고 승무원반 525명, 이제는 530명 합격생 데이터베이스로 업계의 큰언니로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의 2025년도의 흐름, 큰 단어로 또 말씀드리면 두 항공사를 합친 다양한 강점을 가진 우리의 새로운 철학을 이해하는 인재를 뽑겠다라는 문장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강점을 가진 우리 새로운 철학을 이해하는 인재를 뽑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은 싹싹하고 세련됐고 친근하고 이런 승무원들 좀 선호했고 대한항공은 예의 바르고 단아하고 어른들께 좀 싹싹하게 잘하는 그 다음에 매뉴얼화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통합해서 새로운 CI, 새로운 철학, 새로운 유니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뽑게 돼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1위, 세계 1위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점이 좀 명확하고 또 그 대신 우리의 이 뉴 버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인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한항공의 입장, 대한항공의 어떤 변화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말씀드려 보는 게 그럼 면접관들과 합격생들을 분석했을 때 앞으로 이제 스펙 같은 것들이 좀 어떻게 될까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영어 점수보다는 전체적인 이력서상에 납득 가능한 신뢰감이 느껴지는 사람을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점수는 사실 조금씩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시기에 다들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무조건 고고익선이어야 돼. 이거는 사실 저비용에 좀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한항공은 저희는 실제로 600점대 합격생도 있고 이번에도 700점대 합격생이 꽤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800점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900점대 거의 2명 다 800대거든요. 그래서 아주 높아진다기보다는 그건 어느 정도 기준인 거고 이력 같은 것들이 좀 이해가 되는 안정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이력이 많이 변했다든지 만약에 어문 전공인데 문과인데 터무니없이 영어가 낮다라든지 갑자기 내가 전혀 상관없는 자영업을 하다가 또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력이 들쑥날쑥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호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이제 글로벌 항공사로 가잖아요. 더 많은 인원이 생길 거고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분들이 똑똑해야 된다기보다는 신뢰가는
안정성이 있는 인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토요점수가 높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력서상의 어떤 개연성, 일관성. 그래서 항공과를 나왔는데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항공과니까 그동안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백기간이 있었고 영어 점수를 올렸구나 뭐 이런 흐름이 읽혀진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전공이 공대생인데 공대생과 관련된 취업을 잠깐 했다가 그 다음에 승무원 준비를 했어. 그럼 이분은 딱 읽혀지는 게 전공이 잘 안 맞아서 왔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력도 그 공대생다운 이력서가 있어. 이런 부분은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갑자기 이런 걸 하고 자영업을 했다가 갑자기 또 뭐 이랬다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공 맞지 않은 터무니없는 낮은 좀 점수, 이런 것들은 좀 신뢰를 얻기는 어려워서 굉장히 이 사람마다의 이력서의 신빙성이 중요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한항공이 이제 앞으로 2025년도부터 문해력, 그 다음에 대화의 소통 능력, 그 다음에 말을 이해하는 이제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을 더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이제 합병이 되고 나면은 비즈니스 퍼스트가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표는 뭐다? 세계 1위 항공사죠. 글로벌 1위 항공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항공사가 원하는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세계 1등 항공사 에미레이츠, 에티하드 항공, 싱가포르 항공, 얘네랑 경쟁해서 우리는 이기겠다. 더 글로벌 항공사가 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그 회사의 서비스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손색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방향성이 나올 거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글로 나올 거란 말이죠. 뭐 엑셀런트 인플라이트처럼.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그 방침과 철학대로 서비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회사가 앞으로 거는 이 CI, 철학, 슬로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되게 지적이어야 된다, 좋은 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다양한 언어의 확장이 되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문해력이 좀 키워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예시가 이번 합격생인데 저희 합격생분이 처음에 왔었을 때 자기소개를 어떤 식으로 좀 짜왔냐면 대한항공의 안전지킴이가 될 누구누구다 이런 식으로 짜왔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안전지킴이로 다 담기엔 좀 아쉬운 단어였던 거죠. 그래서 인터뷰도 해보고 이 친구를 만나봤었을 때 이 친구 생각보다 굉장히 든든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과 실패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멘탈이나 마음 근육이 굉장히 튼튼한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랑 이미지를 제일 잘 살리는 쪽으로 해서 저는 몸과 마음에 단단한 근력을 가진 대한항공의 든든한 서포터가 될 누구다 이런 식으로 본인과 어울리는 핵심적인 단어들로 본인을 짧게 얘기해도 딱 각인시킬 수 있게끔 자기소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근력을 가진 대한항공의 든든한 서포터가 될 지원자 누구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까 안전지킴이보다는 자기를 굉장히 더 잘 알고 어휘 능력도 좋아 보이고 문해력도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길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짧게 얘기해도 명확하게 자기를 알고 표현할 수 있는 어휘 능력이 있는 사람 뽑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나운서나 뭐 앵커, 손석희 아나운서 이런 분들 보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들이 지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언어의 세계가 굉장히 확장돼 있으셔서 명확하게 언어를 구사하실 수가 있어요. 맞는 언어를 쓸 수 있는 그 양자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이걸 키우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책도 좀 많이 보시고 대한항공의 기사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이해 능력을 좀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저희가 했듯이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친구분들의 그 단어나 키워드나 이런 걸 뽑을 때 이분의 경험, 이미지, 이분의 가치관까지 다 종합해서
최적화된 단어와 이미지를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얘기해도 와닿는 거예요, 조스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합격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부터라도 구체화된 나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항공이 문해력, 의사소통 능력, 이해 능력, 인지 능력 더 볼 거다. 요거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신감 있는 미소와 태도를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신감 있는 태도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나를 알고 정체성 있게 짓는 미소와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자신이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의식하지 않고 나란 사람, 나다움을 잘 알고 뭔가 말을 하고 표정을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따라하면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쵸? 예. 근데 저희 이제 여자 합격생 분의 이번에 최종 합격생 예시를 들면, 이분이 처음에 와서 질문이, 쌤, 저 미소 괜찮나요? 입꼬리 괜찮나요? 저 눈이 좀 웃나요? 이목구비가 좀 뚜렷하니까 이제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에서 누가 쌤 좀 강해 보인다고 하던데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미소가 애를 쓰는 느낌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경험이 그 홍보대사 활동도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입시 도우미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어른들이나 어머님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했을 때 이 친구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원래 성격도 싹싹합니다. 근데 20대 여성분들은 불안도가 높죠. 저도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스터디 들으면서 본인의 이런 미소를 남들처럼, 그러니까 미소가 제일 좋은 애, 입꼬리가 제일 좋은 애를 따라가게 되고 눈꼬리도 제일 본인의 얼굴은 그게 아닌데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고 뭔가 어색하고 애를 쓰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신감 있는 미소와 태도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본인은 싹싹하게 어른들께 이슈 설명에 잘해서 그 얘기를 또 그 느낌이 가장 좋다. 그런 사람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그거의 모습을 계속 상상하면서 해봐라 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딱 아우라가 정말 누구와도 싹싹하게 설명을 쉽게 친근하게 잘해줄 것 같은 이미지가 그냥 나오고 본인도 그 미소의 자신감이 딱 생기면서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원래 그런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대한항공 최종 모의 면접할 때는 피드백 할 게 없더라고요. 피드백 할 게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다 됐다. 네, 그냥 입만 뻥긋하면 그냥 이시도우미 느낌의 그 자신감이 나온다. 뭐 이런 피드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내가 누구 흉내내지 않고 그냥 나다운 걸 잘 알고 짓는 미소, 표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자기를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고민이신 분들은 조스 오시면 여러분들 경험, 원래 타고난 성향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로 가면 가장 좋은지를 같이 고민하고 꼭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짧은 대화를 하더라도 진심 어린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부터 뽑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대한항공이 더 많은 국적의 분들이 탑승하실 거고 더 노선도 장거리를 더 늘릴 거예요. 근데 그럼 외국분들과 원활하게 정말 언어로 완벽하게 소통이 될까요? 안 될 확률이 높죠. 네, 그리고 실제로 기내 안에서도 승객분들과 굉장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여건이 안 됩니다. 짧은 대화로 딱딱 얘기하고 해결해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을 잘한다는 뭐예요? 순간에 그 얘기에 맞게 딱 표정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기내식 언제죠? 배고픈데?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15분 뒤 정도에 기내식이 좀 준비가 됩니다. 이때 배고프지?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말 길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분들과 영어로 원어민처럼 다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아랍 분들도 타실 거고, 그쵸? 네, 아프리카 분들도 타실 거고. 그러면 눈으로 말해야 돼요. 눈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진짜 짧은 순간에 어떤 진정성 있는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더 볼 겁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조스 남자 합격생 분께서 팀워크로 하나의 대한항공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팀워크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했는데
팀워크 있는 그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팀워크로 대한항공의 하나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진정성의 표정에 좀 담는 의미가 뭔지를 자꾸 이해시켰더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의 의미 그리고 이 단어 갖고 있는 느낌, 결을 잘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순간 상황에 대해 티키타카를 잘하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왜냐하면 기내라는 상황이 굉장히 돌발 상황이 많아요. 근데 그 돌발 상황이 장거리일수록 더 많죠.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 앞으로 더 많이 촘촘하게 교육을 시킬 테지만 승무원 수가 배로 3분의 1은 더 느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뽑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 자체가 그냥 준비한 거 뭔가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읽고 매뉴얼을 가지고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근데 면접관은 그걸 어떻게 보냐면 질문을 티키타카 하면서 지금 내가 얘기한 내 마음을 읽고 말을 하는지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원자분들과 좀 괴리감이 뭐냐면 지원자분들은 합격하고 싶으니까 준비를 막 해가요. 막 해가는데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 지원 동기 같은 건 준비한 걸 얘기를 해야 하지만 보통은 면접관들이 질문했을 때 말투가 다 달라요. 전공이 왜 다르죠? 전공이 다른데 이게 낫지 않아요? 전공이 왜 굳이 승무원이에요? 전공 쪽으로 요즘 어느 쪽으로 취업해요? 되게 다양한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이분을 간파하겠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질문하는구나를 이해하셔야지만 거기에 맞는 짧은 티키타카를 상황에 맞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면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겠다. 이게 저희가 프로파일러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의도를 파악하기 때문에 좀 날카로운 개념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질문하실까 좀 의아하시구나 이렇게 접근해야지만 이 승무원 기내랑 맞는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들을 자꾸 꺼내지 마시고 이분이 좀 짧게 듣고 싶으시구나 이분이 가볍게 듣고 싶으시구나 이분이 걱정되는 마음이시구나 라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것들을 연습하시는 게 면접관들이 원하는 대한항공이 원하는 기내의 승무원 상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변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장거리도 많이 갈 테고 그러면은 이 메타인지를 발휘해야 되는 인기응변 상황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최종 면접 본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최종에서 본인에 대한 정의를 한 문장씩 해주세요 했는데 실제로 딱 한 문장만 한 사람도 있고 다 했을까요? 네, 아니에요. 2문장으로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다 끊으셨거든요. 2번째 문장 나오실 때. 근데 딱 한 문장만 본인의 언어로 본인을 잘 알고 핵심 단어로만 딱 얘기했던 분들 2분은 붙었고요. 딱 끊었던 분들 중에서도 앞에 거 잘한 분은 한 분은 붙었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의중, 짧게 하라고 생각 짧게 하는 게 맞구나 라는 의중 딱 파악하고 그거의 상황에 맞게끔 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그게 기내에서 일을 잘하는 거니까. 이분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붙어야 되는 길게 얘기하는 거는 올바른 전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리하면 대한항공이 이제 두 항공사가 합쳐져서 더 강력한 더 높은 레벨을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금 더 명확한 안정감 있는 이력을 높은 이력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알리바이가 있는 연관성이 있는 이력을 원할 거고 그런 사람이 안정감이 있다고 느끼겠죠. 그게 고고익상 스펙과 좀 다릅니다. 항공가분들이 나이가 어리면 스펙이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납득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안정감 있는 이력을 한번 객관화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이제 새로운 회사의 철학 CI가 나오고 그런 것들 다 많이 바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 이해 능력, 인지 능력,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3번째는 많은 승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딱 정성스럽게 좀 서비스할 수 있는 짧은 대화라도 정성을 좀 줄 수 있는 분을 원할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감 있게 자기를 잘 알고 애쓰지 않아도 진짜 글로벌 항공사에 다니는 승무원답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자연스러운 태도와 미소를 더 많이 보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맞게끔 줄 수 있는 그런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 뽑을 거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스플라잇이 항공업계에 12년 있었고요. 그리고 승무원분들을 정말 아끼기 때문에 이 업계에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는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 준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항공이 많이 변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강점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시더라도 본인부터 나다움이 뭔지, 내 단어가 뭔지, 난 어떤 사람인지부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주소 세언니와 함께 준비하셔서 합격하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여러 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정확한 정보, 객관화된 여러분들이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도움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